자, 따자오 엠브레입니다.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영상을 제작하게 되는데요. 우선은 이번에 찍게 될 영상은 답안 작성 관련된 그 요령과 스킬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이제 올리기 전에 우선 그 개관에 해당되는 전체적인 그 순서를 한번 소개해드린 영상을 이제 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전에 혹시 지금 이제 한참 막 면접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입학 예정자이신 분들이 이제 조만간 이제 선정이 되실 겁니다. 혹시 법학이 처음인 분들이 법을 처음에 이제 접하실 때 좀 더 수월하게 시행착오 없이 적응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은 대충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전 과목을 이제 개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민사법, 형사법, 공법, 그리고 이제 선택법 이렇게 나누게 됐을 때 각각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헌법, 행정법, 그리고 이제 선택법은 이제 그 노동법, 경제법, 국제거래법, 뭐 환경법 등등등등 중에서 이제 하나가 이제 선택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각각의 이제 시험 유형들은 이제 선택형, 우리가 흔히 보는 객관식 문제이고요. 그리고 사례형과 기록형, 둘 다 이제 케이스를 푸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제 당연하지만 이제 선택형, 객관식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익히 해오셨던 것처럼 당연히 엉덩이로 하는 공부입니다. 뭐 딱히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요령도 사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그 사례형과 기록형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갈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암기, 그거 역시도 엉덩이로 하는 공부이지만 다만 그 암기를 모두가 다 암기를 했지만 결국에 답안지에 그거를 누가 효율적으로 작성해서 그 답안지 채점자들한테 점수를 득점해내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내신 시험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께서 채점해야 되는 답안지 매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나름 꼼꼼하게 채점해 주시고 특히 1학년 때 답안지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내용까지도 체크해 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테크닉이 없어도 충분히 내가 잘 공부 열심히 했다라는 것들이 교수님께 전달이 되고 학점으로 반영이 될 수가 있지만 이제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수들이 채점해야 되는 답안지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한 답안지에 그 투여자되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 답안지가 그 손에 쥐어졌을 때부터 예단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답안지 테크닉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딱 답안지를 짚는 순간, 아, 이거는 고득점자다. 아, 오랜만에 좋은 답안지 나왔겠다. 이런 예단을 처음에 인상을 주고 그렇게 해서 채점을 받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득점에 유리한 그런 테크닉적인 측면이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지금 영상은 이제 입학 예정자 분들을 대상으로 우선 찍다 보니까 두 가지 제가 만약에 다시 그러니까 1학년으로 돌아간다면 혹은 1학년이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사법시험 치던 시절로 돌아간다면 제 자신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우선 학교 수업이 생각보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 학원 강의들 많이 듣고 계시는 걸 알고 있고 저 역시도 예전 사법시험 칠 때는 그 학원 강의 정말 빼지 않고 모든 순환을 다 들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선은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드리고 우선 본인에게 맞든 안 맞든 우선 학교 수업만큼은 당연히 열심히 듣는 게 중요합니다. 학교 교수님들이 이제 강의 흡입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혹은 이제 교육자로서 기본도 안 된 분들이 간혹 있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학교 수업을 우선 열심히 들으십시오. 그 이유는 이제 그 수업이 끝난 다음에 정말 얕은 깊이로 해당 부분의 사례형, 변시 기출 문제를 그 진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한번 쭉 이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수업에서 들었던 개념, 그런 법리 이런 것들이 이제 사례형이 이제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 걸 알게 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법이라는 게 상당히 양이 많다 보니까 그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은 조금 덜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뼈대에 해당되고 어떤 부분은 살에 해당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에 좀 더 그 강약을 둬서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그 강약을 파악하는 방법이 결국에 그 학교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도 이제 뼈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변호사 시험에 사례형으로 기출되는 문제들은 이 선택형, 객관식에 출제되는 문제들과 다르게, 그러니까 지엽적인 조문 문제라든지 그 사례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뼈대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그 기출 문제로 사례형으로 이제 출제되게 됩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사례형 시험 기출 문제까지 이제 가볍게 빨리 읽게 되면은 뭔가 자주 보던 단어들과 뭔가 자주 보던 법리와 이런 것들이 몇 개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교수 교과서들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데 3년밖에 없는 변호사 시험 이 로스쿨 일정에 있어서는 교수 교과서를 그렇죠. 그 저서를 그렇게 정식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거는 사실 상당히 많이 위험하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공부하신 다음에 중간에 이 개념을 대충은 알 것 같은데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야겠다. 하도 자주 나오는 단어이니까 이 단어는 좀 더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부분을 교수 교과서 제일 뒤쪽에 보시면은 판례 인덱스와 그 단어별 인덱스 이런 것들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민사소송법을 공부하고 있을 때 뭔가 처분권주의, 뭔가 생소한 개념이고 수업 시간이나 이 사례집을 보건대 대충은 느낌을 알 것 같지만 자주 반복되는 이 단어가 왠지 중요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신다면 그런 단어들을 이제 인덱스를 가지고서 그 교과서 해당 부분을 찾아가셔서 그 개념의 의의와 그거의 이제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중요 판례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처음에 빠르게 그 전체적인 그 법학 그 과목의 틀을 잡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공부하실 때 머리에 암기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틀이 서랍이 이제 갖춰지고 나서 캐비넷에다가 각 부분에 맞게 이제 저장이 되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리고 당연히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결국 암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지만 공부는 이제 결국에 암기를 해서 시험지에 써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강약을 우선 구별을 하시게 된 다음에 이제 다시 사례집이나 객관식 문제집을 푸시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객관식은 그 강약 구별 없이 상당히 넓은 분야를 깊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건 역시도 전체적인 그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 사례집은 중요한 부분 위주로 또 깊게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부분이 생각보다 그 학교 수업은 생각보다 진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그 해당 부분의 사례형, 해당 부분의 객관식, 선택형 이 두 가지 문제를 매 수업 끝난 다음에 복습하실 때 꼭 그 부분을 풀어보시면서 이제 내가 그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줄을 치셔도 되는데 사례형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내가 그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나올 때 어떤 부분을 답안지에 쓸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만 줄을 치시는 겁니다. 아무데나 치는 게 아니라 내가 답안지에 쓰려고 옮겨 쓸 부분만 줄을 치시는 거고 그 부분을 이제 계속 누구도 싫어하는 그 암기를 귀찮지만 시험이 2달 남았지만 그냥 계속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영상을 찍게 된 게 너무 당연한 말씀을 드리는 거라 조금 그렇습니다. 나쁘끄럽긴 한데 그리고 사실 이 말씀을 드리면 전국에 있는 그 학원 강사분들이 이제 상당히 싫어하실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근데 저도 그렇습니다. 제 양심상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라서 저 역시도 상당히 오래 법학 공부에 적응을 못해서 오래도록 지금 힘들게 인생을 힘들게 살고 있는데요. 이제 이 정도쯤 되니까 이제 슬슬 알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생리적 법조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로스쿨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평생 살면서 공부가 여러분들의 장기이자 특기인 거 모든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한때 다들 다 잘 나가셨을 분들이시고요.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인정하시기가 되게 힘드실 텐데 우리 대부분은 그냥 법학에 있어서 일반인입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그냥 생리적으로 소원법학에 정말 잘 맞는 그런 사고의 방식,
그런 거 생리적으로 가지신 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기 때문에 우선은 저와 같이 이런 대부분의, 정말 대부분의 법학 일반인에게는 초장의 학원 강의자가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면 학원 강의가 대부분 처음에 뭐 기본 강의를 하거나 뭐 일수나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강의가 상당히 많이 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뼈대를 잡을 수 있는 전체적인 그 법학적인 사고방식을 익힐 수 있는 그런 강의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채권자 대위권을 한다고 하면은 채권자 대위권의 의의나 가장 중요한 판례뿐만 아니라 그 객관식에서만 출제될 수 있을 정도 상당히 지엽적인 판례들까지도 최신 판례다, 엄청 중요하다, 이거 변호사 시험 기출이다, 사시 기출이다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양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 수업만 해도 막 몇 시간씩 그걸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방대한 민법의 전체적인 구조를 머릿속에 담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 채권자 대위권을 한 5분 만에 끝내고 바로 5분 후에 그 5분 동안 또 채권자 취소권을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빠르게 한 바퀴 스캔을 해서 전체적인 구조 그리고 실제 사례 문제가 어떻게 논리 구조가 출제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익히기에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방법이고 실제로 대부분의 일반 법학 일반인들이 학원 강의부터 처음에 손을 대면 강약 없이 공부를 하다가 뭔가 많이 외운 건 알겠는데 답안지를 읽는 교수님들이 아 얘는 외우긴 열심히 외웠는데 아직 잘 모른다. 뭘 모르는 것 같다. 이 포인트가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뭐 강약을 모른다. 이게 결국에는 판례 키워드를 다 적어내도 교수님들이 결국에 A뿔을 안 주시는 그렇죠? 그 고득점이 되지 않는 왜 제 답안지랑 내 답안지랑 들어간 판례가 똑같은데 왜 제 답안지는 A뿔이고 나는 A제로일까? 이거는 결국에는 그 강약 이런 죄송합니다만 느낌적인 느낌. 근데 그 느낌을 절대 학원 강의가 채워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아는 건 많은데 정말 얘는 학원 강의 들었나? 이게 뭔가 앞뒤가 좀 안 맞는데?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주게 되는 게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포인트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게 우리가 말하는 리걸 마인드인 거죠. 그 느낌적인 느낌이라는 그 좀 두루뭉술이한 느낌인데 그래서 저도 그걸 참 많이 무시했었습니다. 결국에 이제 채점을 객관적으로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었지만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수험 법학 경력이 좀 되다 보니까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학원 강의를 너무 풀로 들으시는 건 위험하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 변호사 시험의 기출 문제, 사례형 이 부분을 정말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을 혼자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충분히 지금까지 공부 잘해오셨던 것처럼 혼자 읽으면 대충 다 압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그걸 읽고 수업을 듣고 이러면서 혼자서 이게 약간 법리도 법리지만은 뭔가 법학의 이런 논리 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말 그대로 느낌을 체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학원 강의라든지, 그리고 나서 객관식이라든지, 이런, 그 다음엔 이제 지식들이 들어오게 됐을 때는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그 정해진 자리에 이제 암기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걔네들끼리 서로 어느 정도는 이제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그렇게 되는 거죠. 아무렇게 쑤셔 넣으면 나중에 그냥 개별적으로 있을 뿐인데 그게 어느 정도 위치에 맞춰서 들어가 있으면은 그게 어느 정도 나중에 무슨 문제를 풀다고 할 때도 그거 법적 성질에 따라서 사고가 이게 연상이 되면서 같이 뭐 이렇게 그 법리들이 서로 연동이 되고 그래서 객관식을 찍더라도 아, 왠지 이게 답일 것 같아. 이거 왠지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면 모릅니다. 그냥 그게 답일 것 같아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괜히 말씀이 길었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생리적인 법조인에게 정말 기원드립니다. 저도 많이 봤었지만 예전에 공부할 때뿐만 아니라 지금 로스쿨에 와서도 많이 느꼈는데 기존에 뭐 공부를 잘했던 분들 중에도 있고 하지만 소위 말하는 우리가 기존에 공부를 뭐 그쵸 결과만으로는 그 탁월한 결과가 안 나왔던 분들이라고 할지언정 정말 법학이 잘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리걸 마인드라고 하는 이 느낌적인 느낌이 그냥 생리적으로 들어있는 분들이라 그냥 학원 강의를 이렇게 줄창 들어도 객관식을 줄창 풀어도 그냥 사례 문제를 던져주면 그냥 사례 문제를 쓸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극히 소수에 해당되고요.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 실제로 들어오셔서 공부를 하실 때 우선 제가 드렸던 이 방법이 뭐 수치하긴 좀 그렇지만 뭐 대략 한 90%의 학생들한테는
이 방법이 리걸 마인드를 잡는데 유효하다 생각합니다. 생리적으로 리걸 마인드가 들어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해당된다는 걸 꼭 인지하시고, 여러분들께서 1학년 때 공부하실 때는 조금 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좀 덜 중요하고, 그래서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모든 걸 다 맞추겠다 보다는 적어도 중요한 거 빈출되는 것만큼은 내가 틀리지 않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공부를 이제 해 나가시다 보면 실제로는 생각보다 그 내신 점수도 잘 나오고 법학의 기본기를 쌓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 변별력을 위해서 지엽적인 문제들도 교수님이 출제를 하시지만, 결국에는 그 교수님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1학년용 문제를 내실 거고, 정말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제 답안지랑 내 답안지랑 무슨 차별화가 있지? 하지만 분명히 그 차별화 티가 납니다. 교수님들은 분명히 거기서 점수를 주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많이 길었는데 우선은 이제 입학 예정자이신 분들에게, 이제 비법학사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학원 강의의 위험성, 그리고 이제 법학에 빨리 적응하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이 영상은 여기서 이제 끝내고요. 이제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